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에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ETF 상품으로 등재될 만한 코인들의 가능성에 관해서 제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지금 만들어졌구나 라고 이제 저는 결론 도출했거든요. 그래서 근거 이씨, 저는 뇌피셜이 아니라 근거 이씨, 여러가지 어떤 그 퍼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금융 엘리트 조직도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많은 스타트업, 코인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 관계상 연결돼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데가 DCG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오너가 베리 실버트야. 자,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운영하는 DCG 그룹의 파트 오너가 되는 데는 또 나스닥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그리고 HSBC, 시티뱅크가 마스터카드의 주인이고, 마스터카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기서 50% 정도의 어떤 그 DCG 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마스터카드야. 자, 이러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들의 일부분이 DCG 그룹하고 연관 관계가 있다. 그리고 DCG 그룹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대표적인 오너이다. 그냥 100% 지분의 오너이다. 자, 이걸 나머지 짭다한 거는 일단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DCG 그룹은 코인베이스의 한 부분의 또 오너이다. 자, 이 부분을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률안에 관해서 만드는데 어떤 제안을 하거나 뭔가 디테일한 자료에 관해서 서포팅해주는 핵심 회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이제 칼럼, 기사라고 할게요. 그거에 관해서 한 가지 얘기를 갑자기 리트윗했나? 하여튼 하나 던지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거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골드 같은 경우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현재까지는 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향후에 디지털 세상이 만약에 도래한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거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지. 그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다. 암호자산 시장이 될 거다. 그래서 ETF.com이라는 어떤 그 매스미디어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ETF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야. 근데 암호자산 시장 말고도 여러 가지 ETF들이 있잖아요. 현물 시장에. 근데 여기에 라라 크리거라는 어떤 그 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있는데, 담당자가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담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남자분 얼굴이 있는데 순이 씨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전략 책임자 같은 그런 거. 근데 이분하고 라라 크리거가 이제 대담을 나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장을 딱 하나 던져.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캐치를 하나 했죠.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놓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막 이렇게 대담을 나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ETF.com에서 이제 질문하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이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7년도에 우리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프로덕트, 그러니까 ETF에 관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다 이걸 상장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규제안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문장에 이제 궁극적으로 울티메이틀리라고 여기 써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덕트, 지금 상품들, 그 상품들이 ETF로 승인 나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노력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순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언제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인 즉슨 지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일 거란 얘기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덕트들이 과연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분도 있겠지만, 자, 대표적인 게 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호라이젠이 있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G캐시,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있어요. 마지막에 라지캡 펀드는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들을 한데 뭉쳐서 인덱스 지수로 종합적으로 이제 토탈리해서 이제 추종하는 어떤 그런 상품이고, 개별적인 상품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금 전에 순희 씨가 ETF.com과의 대담에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전부 다 ETF에 승인되기 위해서 본인들은 노력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인즉슨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결국에는 ETF 승인을 위해서 달려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캐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환기시키고, 이제 뭐 익명성 코인 죽는다, 뭐 사장됐다, 뭐 퇴출됐다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일관성 있게 주장했고, 저는 그 말에 관해서 바꾼 적이 없었다는 거지 사실은. 자, 그리고 어떤 분이 XRP에 관해서 CRC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에서 점수가 4점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본인들이 빅데이터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뭐 1000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냥 거기다 포인트를 매긴 거지, 향후에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하늘과 땅 차이로 저는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차 사람들이 이제 관가하는 게 뭐냐면, 욕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자, 나스닥에 인덱스 지수가 3개가 올라가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까지 올라가 있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도 버젓이 여기 들어가 있어. 또 뭘 거기다 대고 토를 달 게 뭐가 있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10원, 20원, 뭐 100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뭘 그걸 어쩌저쩌고 해봐야 무슨, 만약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뭐하러 투자를 해요.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부합되는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상품들을 저는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야. 그리고 지켜보고 ETF가 만약에 점진적으로 향후 몇 년 내에 승인이 난다면 저는 제 방송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자, 많은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익명성 코인들 다 사라질 거다라고. 그들이 전문가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일까요?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들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일 거야? 아니면 방송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일까요? 향후에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면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 또 거기다가 그렇게 써놔. 전문가라고,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그렇게 써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분석을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일관성도 없어.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다음 주엔 또 다르게 얘기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거를 사칭을 해가지고 유튜버라는 이 플랫폼에서 각종 ICO, 그리고 거래소의 레퍼럴, 지갑 링크 등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구독자들한테 순수한 괜찮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런다고 전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들이 진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광고비로서 그냥 만족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입을 유도하거나 은행 계좌에서 후원 등도 유도를 해. 후원을 막 해주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막 그래. 근데 저는 되게 싸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뭘 할 때 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코인 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벌었다, 실질적으로 그랬었다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수익성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이런 거는 하지 않지.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코인판에 들어온 지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인 코리아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분이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이제 각종 정보를 올리는데 개인적 의견보다는 괜찮은 기사들만 추려서 계속 올려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는 어떤 그런 이런 미디어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코인리스 같은 그런 거지. 근데 이분은 거기다가 광고를 붙인다거나 전혀 비영리적으로 움직여.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돈을 적잖게 버시긴 하셨을 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 한 푼 어떤 사람한테, 저는 유튜브 해가지고 광고비라도 벌지, 이 사람은 일절 그런 거 하나 없어.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해. 근데 이 사람 진짜 실력자예요. 차트도 잘 보고 코인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웬만한
유튜브에서 말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나와서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 아니라고 저희 이제 얘기하면서 막 떠들고 막 이 유튜브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랑 여러 가지 것들,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베리 실버트,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내 자신이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ETF가 승인이 과연 어떤 게 날까,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까, 그 문장, 순희 씨가 얘기하는 문장하고 잘 분석들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100% 가능성이 있을까? 향후에 어떨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마지막 판단은 각자 이제 개인이 하신다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코인들을 갑자기 막 내가 막 사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갑자기 급등을 했다면 급락하거나 조정이 깊이 들어갈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영원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내리는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패닉할 때, 그리고 조정 장세가 깊이 들어갈 때, 그때만 움직이시고, 그 외적인 때는 추세를 이게 막 뻘건불이 막 번쩍번쩍거릴 때는 오히려 그때는 광란에 차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저는 비추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그냥 계좌에다 그냥 돈을 두세요, 차라리.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ETF 가능성에 관한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